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병 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리 루니의 노멀 피플 읽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 미스코 0124님, 마지막 방송 속상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다시 방송하신다니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세바공님도 못 들으셨다고 또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이제는 들으셨을라나 모르겠네요. 네. 준만님, JUMMA님, 시즌3 성사 축하드려요. 정말 기쁩니다. JYP 예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후원했답니다. 시즌1, 시즌2 동안 뒤늦게 정주행하느라 댓글도 후원도 못했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회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JYP 예상이 틀려서 너무 기쁩니다. JYP는 한 500만 원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했었는데요. 그래서 펀딩 성사 안 될 거라고 막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욕망과다님, 깍 신나요 신나 태어나 처음으로 펀딩 이런 거에 참여해봤네요. 일단 JYP 책 너무 기대되고요. 새로운 시즌도 너무 좋아요. 자꾸 틀리는 JYP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자꾸 틀리느니 이제 이 펀딩 액수를 못 맞췄다는 거죠. 네, 이 포스카 11님 축하드립니다. 펀딩 성공할 줄 알았지만 정말 성공하다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제 11월부터 책걸상 들을 생각하니 설렙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펀딩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즐겁게 들으시고 진짜 계시는지 많은 모르겠습니다. 분들이 텀블벅에 수시로 들어가서 몇 %나 달성되었나 이거를 확인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 막 감동 먹었잖아요. 네. 방살롱 마담님도요. 와, 펀딩 성공했네요. 이런 경사가 정말 신나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확인했었는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트. 저 미리 장강명 작가님 책도 샀어요. 얼른 읽어야겠네요. 그럼 시즌3 첫 방송 기다릴게요. YG님, 스틸라이프만 읽고 빠지시면 너무 아쉬워요. 다음 권까지는 읽고 빠지시는 걸로 건의드려 봅니다. 스틸라이프가 어느 작가였죠? 이름이? 네, 그 혼비 작가가 추천했던 루이즈 페니. 아, 루이즈 페니. 네네네. 그 아르망 가마슈 경감 시리즈. 네. 방살롱 마당님은 YG한테 페니 책 더 읽으라고. 더 읽으라고. 네네. 자, 빨간 바나나님께서도 주책 맞게 계속 들어가 보며 확인하고 있는데 펀딩 성공했어요. 와, 진짜 기쁩니다. 그런데 선물에 왜 YG님 책은 없나요? 지난 책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새 책 사인본 갖고 싶습니다. 아, 요거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YG의 책들 중에서 하나, 또 JYP 신간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액수도 물론 뭐 조금 더 올리고 텀블벅에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책은 할 수 없다. 펀딩의 대상이 아니다.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세상에 없는 물건만 펀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러면 JYP가 이번에 새 책 안 썼으면 펀딩 못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어쩜 이렇게 오랜만에 책을 써도 적절한 타이밍에 썼나 스스로를 신통방통하네요. 신통방통하면서 네. YG 책 펀딩에 참여 못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뭐 별로 아쉽지 않고요. 뭐 이미 무지하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몇 부까지 나갔죠? 8만 권? 네, 8만 부 정도. 그 바이러스는 몇만 권? 바이러스는 아직 10,000부는 못 나갔고요. 아, 베스트셀러 저자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자몽님, 지금 이 시각 펀딩 성공이 코앞입니다. 11월부터 다시 월요일 수요일에 책걸상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도 두근두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고기글님께서도 저 세 번째 유형의 구독자입니다. 콩닥콩닥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의 구독자가 그 박평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하나는 그냥 쿨하게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정 안 하는. 인정 안 하는. 부정. 부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쿨하게 떠났다가 다른 데를 막 찾아봤는데 정보 붙이고 다시 온. 굳이 뭐 네 번째까지 하자면은 이제 YG 옥하고 떠나신 분들. 네. 최근에 정세랑 맞물려 가지고. 네. 자, 노멀 피플. 이 책은 이제 기본 설정부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나오던가요? 중학생부터 나오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고등학생. 책 읽은 거 맞습니까?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그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도 아니고 이 시골, 시골. 이쪽 이제 왼쪽 저기 슬라이고라는 동네 근처에 있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코넬과 메리앤이고요. 네. 그리고 아일랜드 서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뭐 동기 같은 나이의 이제 동기인데 그렇죠.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의 동기인데 둘 다 약간 아싸. 이제 한 명은 인싸고 핵인싸. 한 명은 핵인싸고 한 명은 아싸죠. 그래. 한 명은 핵인싸고 한 명은 핵아싸. 근데 그 핵인싸도 일반적인 인싸랑 약간 좀 다른 인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등장인물의 관계도만 조금 설정을 해보면 일단은 둘은 같은 동네에 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예요. 아버지가 부재. 네, 그러니까 남자인 코넬도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싱글맘과 같이 살아가고 있고 메리앤은 역시 아버지가 없고 그런데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를 좀 괴롭히는 오빠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인싸랑 핵아싸로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자 주인공은 학교에서 인기가 너무나 많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심지어 스포츠도 굉장히 잘하는 거기 말도 없어. 말도 없어요. 지금 나를 겨냥하는 겁니까? 너랑 달러 이겁니까? 그건 아닌데 이 대목에서 훅 들어오시네요. 네. 말이 없어도 인기가 있는. 네, YG는 뭐 인기 있었던 적은 없을걸요. 인기 없었습니다. 네. 근데 코넬은 결정적으로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코넬의 어머니가 싱글맘인데 메리앤의 집은 부자입니다. 네. 어머니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메리앤 집에 가사 도우미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메리앤 집에 가서 살림을 이렇게 봐주는. 메리앤에 대해서도 좀 묘사를 해주시죠. 근데 반면에 메리앤은 진짜 아싸예요. 그러니까 좀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사에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리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내미이긴 하지만은 매사에 공격적이고 뭐 그러니까 외모도 꾸미지 않기 때문에 그 또래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또래 여자애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막 매력이 도드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코넬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싸 주위에 막 이렇게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다니잖아요. 그런 악동들이 막 놀림감으로 삼는 그런 아싸 중에 아싸인 거죠. 애들은 맨날 경멸하고 네. 혼자 그냥 쉬는 시간에 앉아서 책만 보고. 그러니까 아주 재수 없는 여자애 이렇게 그런 느낌. 자,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 남녀 주인공이 둘이서 이제 사귀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사귀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코넬의 어머니가 메리앤 집의 가사 도우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넬의 어머니가 운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중고차를 샀던 코넬이 어머니 일이 끝나는 시간마다 메리앤네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오는 일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은 전혀 서로 접점이 없던 두 사람의 접점이 생기죠. 자, 뭐 그래서 하여튼 저 해가지고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엔요? 둘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여기는 처음에 도입부니까 설명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학교에서는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서로 뭐 이제 본체 만체 대면대면한 사이지만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은 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둘만 있으면 되게 학교에서는 각각 엄청 어부너머한 애들이지만 이 둘만 있으면 그냥 괜찮은. 잘 통해. 잘 통해.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둘이 이제 이별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제 졸업할 때쯤에 무도회 네. 같은 시간이 생기면 다 파트너에게 이제 그날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이 감정은 그 읽는 독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10대를 경험해 왔으니까 이 코넬 같은 경우는 메리앤과 둘이 있을 때 뭔가 잘 통하는데 그 잘 통하기도 하고 약간 메리앤이 좀 궁금하기도 하죠.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메리앤은 또 메리앤대로 학교에서 진짜 인싸 중에 인싸인 코넬이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없는 아이가 그리고 잘생긴 아이가 인기가 많은 아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말도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메리에는 좀 많이 코넬한테 마음을 열고 코넬은 반쯤은 호기심 또 반쯤은 좋아하는 마음 또 반쯤은 또 신기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냥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섹스 파트너 비슷한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사귄다는 거를 이제 학교의 친구들은 몰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몰라야 된다라고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한 게 코넬이었죠. 코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도회가 있을 때 어쨌든 메리앤 입장에서는 나한테 같이 파트너가 돼달라고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다른 여자애한테 학교 다닐 때는 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애들이니까 비밀로 했다 하더라도 음. 졸업하는 마당에 졸업 무도회에서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거기서 맘상한 아니 거지. 그리고 코넬은 심지어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메리앤을 굉장히 앞장서서 괴롭히던 여자애가 사실 코넬을 또 짝사랑을 했는데 걔랑 무도회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죠. 자퇴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노멀 피플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 중에서 사실 제 취향이 있어요. 누구냐면 코넬 엄마. 코넬 엄마 좋은 사람. 네. 그 싱글맘. 코넬 엄마가 사실은 이 처음에 둘이 친하게 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코넬 엄마가 보기에는 메리앤의 그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집은 잘 살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외롭고 집에서도 엄마나 오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쩌면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직한 아들인 코넬에게 메리앤에게 좀 잘해줘라 하면서 은근히 둘이 시간을 보내면 자리를 피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무도회에 코넬이 메리앤을 데리고 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너는 쓰레기야. 맞아. 엄마가.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 나 네 차 안 탈 거야. 너 맞아. 같은 쓰레기 차 안 탈 거야. 맞아. 그 이제 더 줄거리를 얘기하면은 뭐 약간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급반전까지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헤어지고 이 메리앤은 그 더블린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가고 코넬도 따라갑니다. 코넬도 가죠. 그 대학 같은 대학이든가 같은 옆 대학인가? 같은 트리니티 칼리지. 음.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제일 좋은 대학. 트리니티 근데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가게 된 계기도 원래 코넬은 내 주제에 무슨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냐 성적은 되지만 집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트리니티 가서 살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둘이 사이가 좋을 때 메리앤이 나 트리니티 갈 건데 너도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트리니티를 지원을 하게 되어서 합격 통지를 둘 다 받게 되는 거죠. 그 남녀 주인공이 둘 다 트리니티 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저자가 거기를 졸업했기 때문이죠. 트리니티 출신. 트리니티 출신이에요. 네. 트리니티 출신.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하지만 왠지 자신의 본인의 경험이나 혹은 지인들의 경험 같은 것들이 책에 녹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저자도 이 시골 출신이고 더블린 출신이 아니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꽤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리니티 칼리지로 가니까 이 코넬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코넬 처지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 서쪽의 시골 마을에서는 인싸 중에 초인싸였는데 여기 가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이제 자본주의의 쓴맛을 보는 네, 거고 그렇죠. 대도시에 갔더니 근사한 애들 너무 많고 근사한 애들 너무 부자들도 많고 많고. 부자들 많고 그러니까 자신은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운동 잘했던 그였지만 더블린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투명 인간이고 또 투명 인간을 상징하는 소품이 아디다스 운동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아디다스 운동화 좋은 운동화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운동화인데 거기서는 한 켤레밖에 없는 아디다스 운동화가 이 항상 그 고급 가죽 구두를 그 뭐 때에 맞게끔 TPO에 맞게끔 이렇게 갈아 신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 코넬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그런데 반면에 메리앤은 어쨌든 금수저 딸내미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칼리를 가니까 소설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든 남자가 연애하고 싶은 아니 자고 싶은 그런 인싸 가운데 인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일 파티를 주최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을 막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뒤에 가면 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청춘 남녀 둘이서 대학도 같이 간 다음에 만나고 헤어지는 거를 반복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네, 4년에 걸쳐서. 네. 참 단순하죠. 만났다 단순하죠.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음. 싸우고 좋아했다가 싸우고 좋아했다가 싸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설정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드라마들 많았잖아요. 되게 부잣집 뭐 남자가 있고 여자는 그 집에 다락방 같은 데에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는 집안의 딸이고 근데 그 둘이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반대하고 말리고. 네. 뭐 이런 설정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그 어쩐 이렇게 보면 좀 지루하고 클리셰 같은 설정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친구들이 항상 얘네들 보고 묻거든. 얘네가 맨날 만났다 헤어지고 막 이러니까 니네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러면 그냥 같이 자는 친구 사이야. 이래. 어떻게 같이 자는 친구 사이라는 말이 양립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게 어쨌든 가능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 것을 그려내는 방식이 에서 이제 뭐 프랑스 아주 4강이다. 제인 오스틴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심리가 묘사되는 방식들에서. 그런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긴 했지만은 약간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가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사실. 그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고백하자면 솔직히 나도 좀 오랜만에 막 10대, 20대 풋풋한 청춘물 읽으면서 다시 좀 메마른 아저씨 가슴에 좀 촉촉한 비를 내리는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책을 봤단 말이죠. 근데 별로 안 촉촉해졌어요. 너무 심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게 메말라 있었던 거지.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분무기로 이렇게 칙칙칙 뿌려가지고는 젖지를 않아. 뭐 양동이로 부어야 겨우 젖을 정도로 심하게 메말라 있어서. 그러니까 그 드라마로 따지면 이 정도 노멀 피플 정도로는 안 되고 나의 아저씨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야. YG는 나의 아저씨 드라마 보면서 엉엉 울었는데 JYP는 속으로 울었대. 그러니까 JYP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 하나 던지자면 우리가 그 과거에 책걸상에서 다뤘던 책 중에서 히라노 게이치로의 마티네의 끝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평이랑 같이 맞아요. 다뤘었죠. 마티네의 끝에서랑 노멀 피플 비교하면 JYP는 마티네의 끝에서 취향이었죠. 아유, 그럼요. 이 주인공들의 나이가 읽는 사람의 이 독자의 나이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마티네의 없어. 끝에서는 중년의 사랑 생각해보니까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네. 마티네의 끝에서도 중년 남녀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야기잖아. 근데 마티네의 끝에서가 훨씬 더 공감이 되고 마음을 좀 흔드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부정하고 싶은데 긍정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저도 노멀 피플을 보면서 자꾸 그 마티네의 끝에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티네의 끝에서 취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재밌게 잘 읽었는데도 잠깐만요. 불구하고. 마티네의 끝에서 취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겁니다. 맞아요. 저는 노멀 피플 보면서 요새 아이들은 진짜로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 낯설어서. 낯설어서. 아일랜드 애들만 이러는 건가? 우리나라 애들도 이러나? 아니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 애들보다는 아일랜드 애들이 좀 더 파격적이겠죠. 그렇겠죠. 예, 영국이나 아일랜드 애들이 훨씬 더 파격적일 텐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로서의 공감할 만한 구석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청춘의 연애 소설이었는데 근데 약간 JYP가 굳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마티네의 끝에서 같은 소설과 비교를 하자면은 저도 그쪽에 오히려 감정이입이 좀 더 되지 노멀 피플의 감정이입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박평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YG나 JYP가 이 노멀 피플을 그렇게까지 막 애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스토리가 너무 약한 거죠. 심리 묘사 같은 건 좋고 막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많은데 마티네의 끝에서만 해도 나름 거기 반전도 있고 뭔가 복잡한 트릭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스케일도 크죠. 스케일도 크고. 근데 이거는 노멀 피플의 스토리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작가가 왜 맨부커가 만만한 상이 아니에요. 맨부커 받는 책들 보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 왜 이거 상 받냐. 바르도의 링컨. 바르도의 링컨 뭐 근데 계속 그런 것들에게 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뭐 사실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다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루는 방식이 시간의 흐름으로 가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대중이 없어요.
맞아요. 3개월, 2개월, 하루, 3일, 몇 시간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사랑을 할 때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그 왜곡되는 감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막 왜곡되잖아요. 막 아주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길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을 뭐 붙잡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근데 그 시간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그 시간에 이 인물이 어떤 감정으로 지냈을지를 계속해서 상상하게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이 작가가 연애 소설을 이제 쓰는 좀 독창적인 부분이 있고 물론 이거는 아주 독창적이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이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형식이었고 저는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 뭐 3개월, 4개월 동안의 그 비어 있는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거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JYP가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소설의 스토리텔링이 빈 구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난 회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또 드라마는 기막히게 채워가지고 어색하지 않게끔 스토리텔링을 이어지면서 12부작을 만든 거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 노멀피플의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라는 나의 편견도 편견 아닌가 이건?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약하면 그걸 이 정도의 탄탄한 구성의 12부작 드라마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작자의 재주라면 재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이 노멀피플을 좀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호기심에서라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바꾸는 그게 되게 이제 고전적인 테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책걸상에서 옹호했던 좋은 소설이나 좋은 작품이 많이 그런 책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이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는 두 청춘 남녀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이제 변화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굉장히 상투적이지 않게끔 잘 묘사를 해놨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이 표지가 너무 훌륭하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 통조림 다 우리 먹어봤으면 알겠지만 이게 닫혀 있을 때는 밀폐돼 있을 때는 보관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따는 순간 끝이잖아요. 따면 바로 먹어야지 이거를 다시 보관하거나 할 수 없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온갖 종류의 외부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그냥 노멀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근데 뭐 외부의 시선 뭐 이런 것 내가 갖고 있는 자격지심 내 환경 주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순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한 형질을 띠고 뭐 바뀌기 시작하고 어쩔 줄 모르는 관계들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불안감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그중에서도 이 메리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 저는 아마도 이게 91년생 셀리룬이만 쓸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가 뭐 이제 문창가나 아니면 이제 국문과 교수님 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근데 이게 당연히 아프면 이게 과거에는 아파도 그냥 표현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표현하는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주고 뭐 이런 시대의 젊은 친구들의 내면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불안한 친구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이게 어떤 관계로 발현이 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완결이 되지 않잖아요. 계속 안정을 느끼지만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요즘의 세대들을 좀 반영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역시 문학평론가 싶어요. 너무 근사하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이런 특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보거나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난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친구들이 계속 뭔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특별히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서술도 별로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청춘이고 삶일 수도 있죠.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뭐 청춘의 시절에 뭐 그렇게 매사의 선택들이 논리적이고 그러진 YG나 않았잖아요. JYP 세대는 최소한 아, 왜 자꾸 같은 세대로 묶으세요? 같은 세대잖아. 고민은 했잖아.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선택을 좀 합리화하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는 나의 선택은 옳은 것이야. 뭐 이런 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찾는 노력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대는 안 찾는 것 같고. 근데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생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에 맞춰가지고 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JYP 하는 얘기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20대 친구들이 노멀피플을 읽었을 때 그 여백에다가 채우는 내용이나 감정선과 이제 JYP나 나 같은 사람이 읽으면서 여백에다가 채우는 것은 되게 그게 서로 까보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사랑의 이해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랑. 많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네, 왜 그렇죠. 이거 판단을 왜 이렇게 하는지, 왜 내가 이 친구를 선택하지 않고 저 친구를 선택하는지 계속 설명하고 스스로에게 고민하는데 사람들. 그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감정에 그냥 충실하고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죠. 하지만 사랑의 이해를 저는 노멀피플이랑 같이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사랑을 이해하려면은 둘 다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사랑의 이해는 80년대생의 사랑 이야기고 한국에 네. 요거는 90년대생의 사랑 이야기고 네. 아일랜드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토울이 나죠. 그 두 분이 작가 두 분이. 실제 작가 나이도 뭐 그 정도 네. 차이 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드라마든 책이든 간에 읽다 보면은 헉 하는 반전 설정이 있잖아요. 중요한. 그런데 굳이 그 반전 설정이 필요했을까? 이제 그 메리앤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부여하는데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런 반전 설정이 필요했을까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하더라고요. 꼭 굳이 그런 설정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애청자분들 읽어보시고 좀 같이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읽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읽는 내내 뭔지 모르게 약간 불안한 마음 아, 있죠.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게 청춘의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JYP가 기성세대인 거예요. 그 불안을 함께 부여하지 못해. 불안해 너무 막. 그러니까 나도 같이 이렇게 흔들리면 되는데 네. 나는 안 흔들리고 흔들리니까. 혼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는 것. 걱정되는 거죠. 계속 걱정되는 거. 이 친구들이 걱정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런 거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래서 얘가 상처를 덜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계속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러다가 뭔가 사고를 칠까? 이 책에서 이 스토리가 뭔가 이쪽으로 확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 뭐 그렇게 막 망가지거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맞아. 근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늙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뭐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딱 장면이 있는데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첫 편에서 남녀 주인공이 키스신 첫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첫 키스하는 장면을 되게 예쁘게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원작을 봐야 되겠다. 원작의 이 장면을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로맨틱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 대목을 제가 메모를 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가 그녀를 주의 깊게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속으로 살짝 들어왔다. 키스는 이내 끝이 났고 그는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책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듯 다시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저기 왜 웃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꼭 키스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굴고 있잖아. 여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본 적 없는데? 그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자제할 수가 없었다. 이내 그 역시 하하하 웃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둘이 관계가 딱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약간 감각적인 문장과 좀 이렇게 약간 생뚱맞은 대화들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합을 해놓으면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소설의 매력이고 또 이 소설의 그런 매력들을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서 저는 소설에 선뜻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은 드라마 먼저 시도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 하지만 야하다. 네. 왜 그게 하지만일까요? 하지만 아니 더욱이 이제 혼자서는 게다가 혼자서는 괜찮은데 혼자 보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딸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이프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자유롭게 있다. 혼자 보세요. 혼자 보세요. 저는 이거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아마 정말 베스트 안에 꼽히는 책일 것 같은데 보통 연애라고 하면 평범한 나를 이렇게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거꾸로 특별은 아니지만 뭔가 좀 어디 모나고 좀 평범하지 않고 어딘가 문제가 있고 그런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것 같고 사랑의 효용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이제 기존의 생각과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이어서 올해 가시기 전에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리고 바이러스 유행하고 추워지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뭐 재밌는 책 없을까? 느낌이 좋은 그런 책 없을까 할 때 읽기에 딱 좋은 책이에요. 그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읽으면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그냥 이들의 행동과 생각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안하면 마티네어 끝에서 읽으세요. 자, 마티네의 끝에서를 읽을 때도 나는 사실 불안했어. 독자를 불안하게 하는 연애 소설은 좋은 소설 아닙니까? 좋은 소설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연애 소설들을 읽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네 읽어보세요. 네.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네, 열린 결말. 하지만 이번 주에는 나름의 결말을 채워 넣을 수가 있죠. 이번 주에는 노멀 피플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평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